점점 바빠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위장 건강입니다. 위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음식들이 갈리고 소화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결과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장과 소화기계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위통, 복부팽만,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은 자주 나타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위장 전문의 김준호 박사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위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준호 박사는 위장 분야의 전문가로서 40년 이상 실전 경험을 쌓아온 의사입니다. 그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근무하면서 빠르게 그의 능력과 깊은 전문 지식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김준호 박사를 다른 위장 전문가들과 차별화시키는 점은 현대 의학 방법과 간단하고 효과적인 자연요법을 결합한 치료 방식입니다. 김 박사는 항상 자신의 경력 동안 강조한 원칙 중 하나가 별표 위장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해야 한다. 별표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계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위장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김 박사는 말합니다. 이는 위장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위장 점막을 복구하며 위산 분비를 줄여서 복부팽만, 트림, 소화불량과 같은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많은 연구와 치료를 거쳐 김준호 박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위장 문제 개선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은 계속해서 음식을 소화해야 하므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 박사는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은 소화를 하지 않게 되고 위장은 계속해서 위산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지며 위장 점막이 회복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위장이 더 건강해지게 하며 복부팽만과 소화불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김 박사는 간헐적 단식이 음식을 완전히 끊는 방법이 아니라 위장에 일정한 휴식을 주어 위장이 회복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일시적으로 위산 분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 소화를 위해 많은 위산을 분비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 역류성 식도염을 줄이고 복부팽만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준호 박사는 위장 점막이 위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해로운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위장 점막은 점차 손상되며 이로 인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위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몸은 위장 점막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위장을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소화기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나누지 않게 되면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세포 재생, 상처 회복, 그리고 몸 안의 노폐물 제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김준호 박사는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은 그 모든 음식을 소화할 시간이 없어지고 그 결과 음식이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는 복부팽만과 소화불량을 초래합니다. 매주 하루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위장이 휴식을 취할 기회를 얻고 소화 능력이 향상되며 복부팽만도 줄어듭니다. 이처럼 김준호 박사는 간헐적 단식이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위장 건강을 개선하고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식은 위산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년층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위장이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게 되어 속쓰림, 따가움,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몇 초만 시간을 내셔서 박승민 씨,
68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박승민 씨는 키가 크고 흰머리가 있는 남성으로 그의 눈은 항상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외모 뒤에는 소화 문제로 고통받은 긴 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지속적인 위통, 끝없이 이어지는 속쓰림, 그리고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며 예전처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매 식사 후마다 그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배에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의 잠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주 불편한 배를 느끼며 여러 번 깨어났고 종종 탈진하여 삶의 에너지를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박 씨의 삶은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되었고 그는 위장약, 진통제, 수면제를 의존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었고 증상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다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또다시 통증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고 결국 박 씨는 김준호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박 씨가 김준호 박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김 박사는 서울에서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소화기 전문의로 위장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는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박 씨는 꽤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그는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박사가 신체를 휴식시키고 위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에 이 점에 대해 설명하자 박 씨는 점차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날, 금식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박 씨는 끊임없이 배가 고프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익숙한 음식을 보며 냉장고 앞에 서 있었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는 따뜻한 물과 약초 차만을 마셨고 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는 느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몸이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그는 동네를 가볍게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하지 않으려 했고 그냥 가볍게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끊임없는 내적 싸움 속에 지나갔지만 밤이 되자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덜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긴 했지만 몸은 피곤하지 않았고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변화가 시작되다. 첫날 금식을 경험한 후 박승민 씨는 몸에서 확연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복부 팽만감이 크게 줄어든 것이었고 속쓰림도 이전처럼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장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점차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씨가 놓칠 수 없었던 특별한 점은 바로 그의 수면입니다. 이전에는 배에서 불편함을 느껴 밤에 자주 깼지만 그날 밤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었고 이 변화에 박 씨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김준호 박사의 말대로 우리 몸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자연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박 씨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잠을 자고 매 식사 후 더 이상 배가 아프지 않자 그는 이 방법을 계속 시도해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금식 방법을 시작한 지 사흘째, 박 씨는 몸에서 더 강력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복부 팽만감, 속쓰림, 소화불량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몸도 훨씬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식사 후 무겁고 답답한 느낌도 없었고 놀랍게도 그가 금식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배고픔이 더 이상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잘 유지하려는 의지로 식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박사가 제안한 일주일에 하루 금식이 의문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박 씨는 그것이 고행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위장이 휴식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몸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볍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주 금식을 계속한 박 씨는 점차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지날수록 그는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더 이상 배가 부르거나 위통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 습관도 조금 더 규칙적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군것질을 하거나 과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 금식만으로도 이렇게 가벼워졌다고 느껴요. 박 씨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이 방법을 지속한 결과 그는 4kg을 감량했고 더 이상 위통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의 수면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뚜렷한 변화를 목격한 박 씨는 이제 기쁨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방법이 단기적인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몸을 돌보는 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식법 적용 방법, 박승민 선생님의 성공 스토리. 이 방법이 특히 노년층에게 얼마나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60세를 넘어가면서 신체는 뚜렷한 변화를 겪게 되며 새로운 식습관을 적용할 때에는 신중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천천히 시작하기, 급하게 하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 특히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첫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호 박사의 조언, 즉시 24시간 금식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2에서 16시간 금식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가 음식을 오랜 시간 동안 소화하지 않는 것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식사를 하고 그 후 저녁 8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점차적으로 24시간 금식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격일 금식입니다. 즉, 하루는 평소처럼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은 물이나 허브차 같은 가벼운 음료만 마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강차나 설탕 없는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분 공급, 충분히 물을 마시세요. 수분은 화학적으로 물 분자가 일정 비율로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화학에서 수화물은 종종 물 분자가 결합된 염이나 고체 물질을 의미합니다. 금식할 때는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탈수를 방지하며 금식 중에도 소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미네랄 소금을 추가하거나 전해질 음료를 마셔도 좋습니다. 물, 허브차 또는 설탕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있는 음료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위장을 자극하여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따뜻한 레몬물을 아침에 마셔 몸을 깨우고 가벼운 해독 효과를 느끼기도 합니다. 3. 금식 후 식사 복기. 하루 금식을 마친 후 몸은 매우 민감해지므로 식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배가 불러서 불편하거나 심지어 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식 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죽, 채소 수프 또는 신선한 과일 샐러드 등이 적합합니다.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 너무 단 음식을 금식 후 바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계속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가벼운 한 끼는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위장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여 신체가 과중하게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멈춰야 할 때 알기.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은 각기 다른 신호를 보내며 너무 피곤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신호가 있다면 즉시 멈추고 영양을 보충해야 합니다. 금식 중에 너무 피곤하거나 과도한 어지러움, 구역질, 두통 등의 이상 신호를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식을 중단하고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세요. 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루 금식을 끝까지 완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실천하는 동안 건강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뇨, 저혈압, 심각한 위장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습관 만들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기. 간헐적 단식 방법이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빠른 과정이 아니며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식은 주말마다 하루씩 규칙적으로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예상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식에 익숙해지면 이 방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금식을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다른 활동에 집중하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등 가벼운 활동을 통해 배고픔을 잊을 수 있도록 하세요. 6. 변화 추적, 결과 평가하기.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주 신체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느낌, 체중, 수면의 질, 그리고 위장 불편 정도 등을 기록하여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일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변화 추적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신체에 가장 적합한 식단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승민 씨의 여정은 위장약에 의존하고 복부 팽만과 속쓰림에 시달리던 사람에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은 사람으로 변화한 사례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위장 건강 개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에 대한 믿음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위장 통증에 시달리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더 중요한 것은 약물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층에게 간헐적 단식이 가져오는 명확한 혜택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안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은 단지 위장이 회복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새롭게 되고 손상된 세포와 노폐물을 제거하여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위장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같은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신체를 존중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처럼 제대로 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은 더 나은 건강과 긴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박 씨에게 일주일에 하루 금식은 희생이 아니라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위장 통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는 더 가볍고 자신감을 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노인이나 당뇨, 저혈압, 심각한 위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건강관리 여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즉시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결국 더 나은 건강과 가벼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려는 생각이 든다면 간단한 단계부터 시작하고 몸의 신호를 듣고 끈기 있게 실천하세요.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박 씨가 보여주었듯이 인내와 점진적인 변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려우니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해 몸을 돌보고
건강하게 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면 댓글 번호 1을 남기고 시도해 보신 후 다시 여기로 돌아와 평가해 주세요. 건강에 좋은 영상을 기다리시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